오는 9월부터 몰카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 삭제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로 인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실시되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또 몰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지금 이 시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현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여자 화장실을 중심으로 몰카 범죄가 잇따라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퍼터를 갖고 들어간다, 뭐 실리콘을 갖고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생겨납니다. 대학가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들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는데, 몰카 문제 왜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예, 오늘 오후에도 또 이 발생한 사건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강남의 그 유명 그 체육관인데 그 예. 여자 수강생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관장이 이렇게 관장이? 예, 그러니까 그 예. 물구나무 서라 뭐 이렇게 하면서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물가 예. 촬영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몇 달 전에는 뭐 대학 앞에 사진관에서도 사실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물가 촬영이 있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기기의 그 발달을 그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휴대폰이라든가 예. 또는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예. 그리고 그거가 더불어서 또 일정한 수익 창출 구조도 함께 있는 거, 예. 즉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즉 이것을 일정한 매체에 올리게 되면 짭짤한 수익도 있게 되는, 즉 관음증과 공급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예. 이런 이유이고, 또 처벌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교정기관에서 이런 왜곡된 성의식, 훔쳐보기 심리를 교정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몰카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몰카 범죄자들 얼마나 많고, 또 지금 이들의 심리,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죠. 몰카 범죄 지금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지워주겠다 발표하니까 불과 50일 만에 2,000건의 신고가 쇄도할 정도로 네. 굉장히 발생 건수가 많은데, 예. 솔직히 이게 왜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 심리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최근 처벌 빈도나 그 강도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힘든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한번 발생 건수를 보면은 2014년, 2015년 굉장히 늘었고, 2016년에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17년, 18년에 들어서면서 더 늘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제재하는 어떤 실효적인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신고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신고 자체를 꺼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런 건수들이 늘는 건 물론 아닐까요? 암수범죄라는 특성상 그 네.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요. 네. 방금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의 발전이 보다 초소화되고 예. 보다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발생 건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심리를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몰카 영상 4건 중에 3건이 배우자나 뭐 연인이나 뭐 이런 지인이 촬영한 거라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걸 왜 유포를 인터넷에?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하나의 응징과 복수의 목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인 능욕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헤어졌기 때문에 뭔가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왜 복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여인이 아니고 또 헤어짐에 대해 있어서 정상적으로 헤어진 것은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을 얘기하는, 소유물로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부장적인 그 태도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헤어진 것을 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별 범죄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별 범죄,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훔쳐보기, 그 예. 가늠증이 평균인의 입장보다 과다하게 된 거, 뭐 이것도 함께 분명히 그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사례는 나의 완전한 지배 체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별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평상시에 풋풋한 연인 관계에서 찍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비밀스러운 것을 나는 이제는 다 퍼뜨리겠다. 이제는 뭐 내 여자도 아니니까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나쁜 심리가 일단은 그 터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업적 구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뢰인이 또 따로 있고요. 맞아요.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 또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그 댓글을 부정적으로 달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이러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아닌가 그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훔쳐보기, 그러니까 이것이 왜 계속 급증하느냐? 아까 그 디지털 기기의 그 발달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정상적인 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훔쳐보는 것에 의해서 쾌감을 느끼는, 예를 들면 그 전문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그 작년쯤인가요? 그 판사이고 그 아버지는 또 유력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전직이 성범죄 특수 전담 판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결국 이제 몰카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죠. 근데 그분 아직도 판사하고 계시다면서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왜곡된 성의식도 결국은 교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냥 뭐 기소유예에 끝나거나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게 되면 예. 이것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현재 없게 되고 예. 가장 큰 그런 같은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서 계속 재범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몰카 범죄는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법정형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에요. 예. 그 기본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제대로 그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가 일단 어렵고 예. 그 다음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초범일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죠. 초범이 아니라 이건 처음 걸린 거라고 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초범서부터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그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그 5년 전에 약 70%가 기소되었다 한다면 예. 지금 뭐 작년 같은 현재 30%뿐이 기소가 안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그 젠더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점도 예. 분명히 있고요. 또 처벌 강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교도소에 오랫동안 장기 구금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잡아두는 것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 근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아주 열악한 예.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숨은 요인도 함께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홍대 미대 누드 촬영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러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두 차례 시위를 했는데 1차에는 만여 명, 2차에는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7월 7일 3차 시위가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몰카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들은 어떻죠? 뭐 제가 여성들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아마 여기 두 분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근데 여성들은 거의 평생을 몰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요즘에는 심지어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자기 엄마를 몰카를 찍어서 그거를 그쵸. 갖다 유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한쪽 젠더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인 여성 집단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집회나 시위의 형태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전에도 뭐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는 걸 뭐 다른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신속하게 수사했을까요, 경찰이? 근데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 수가 상당히 제한돼 있었죠. 20명에 국한돼 있었고 네. 또 그 범죄 발생 장소도 학교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게 미루졌다라고 수사 결과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성의 여러 가지 목소리 자체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2차 피해에 대한 걱정들도 경찰이 굉장히 뭐랄까요? 네.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네. 2차 피해를 갖다 걱정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사자가 남성 모델이 아니고
만약에 여성 여성 모델이었다고 모델이었다. 하더라도 제 그러면 생각에는 지금 속도는 똑같이 이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그 몰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어떤 그 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일선 경찰들이 젠더 감수성이 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된 것 같은지 전부 다 고소장에 적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고통을 갖다가 반추해서 고소장에 적어야 되는 것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고소장 적는 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고소장만 내게 되면 예. 일사천리로 수사를 해야 수사가 다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걸로 예.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 고소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고소장을 내고 관련된 증거를 함께 모아서 이제 그 제출을 하고 또 그 피고소인은 그것을 방어하는 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성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엇인가 그 남성 지향적 또는 가부장적 그 사회 구조가 터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성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다. 예. 이런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예. 지난번 그 사건에 있어서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설령 피해자가 여성 모델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속도는 그 동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안의 성격 자체가 공간 자체도 제한돼 있고 용의자도 이제 상당히 제한돼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모델이라고 하는 누드 모델이라고 하는 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 촉발이 돼서 여성 단체에서 하는 얘기 지금 이를테면 성적인 역할관념에 있어서 예. 무엇인가 사회화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예. 그래서 행동하는 페미니즘 입장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10,0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뭐 해방 이후에 그 처음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그 형사사법기관의 양성평등 또 예.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가 조사 과정에 의해서 제2차 피해자화되는 예. 그것을 이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피해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진술을 해봐라. 예. 뭐 특정 부분이 찍혔는데 옷이 그냥 입겨진 상태에서 하면 그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젠더 감수성을 상하는 예. 그런 언도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의 몰카 피해자는 여성이잖아요. 네.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은 뭐 83%라고 하지만 성이 특정되지 않는 부분을 여성으로 추정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그 집어넣어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해 여성을 위한 대책들은 어떤 단계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경찰청에서 그 사이버 성폭력 전담 부서도 새로 신설을 했죠. 예. 그리고 지난 4월에 여가부에서는 그 몰카 범죄 피해자 그 영상들도 삭제를 하겠다는 지원 대책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 촬영물을 신고를 하면 그 네. 게시된 그 사이트 관리자한테 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방통위에 이제 심의를 신청하거나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발표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그 게시물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그 업로더 그리고 그것에 방조한 게시트 관리자가 그 처벌이 되는 빈도수가 현격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그 스튜디오에 그 사진 촬영물이 유출이 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양모 네, 네. 양 사건서부터 보더라도 아니 그 스튜디오의 실장과 네. 그다음에 그 올리는 사이트의 그 대표와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다 맞아요. 짱짱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컨텐츠 그 금액의 70%를 30%를 업로더가 가져가고 그래요. 70%를 게시판 관리자가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구조다 보니까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있죠. 예, 심지어는 또 나중에 삭제해 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30%인가를 또 그 맞습니다. 사이트 대표한테 주고. 근데 현재는 지금 제도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현재 이런 관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하. 정부가 대책은 화려하게 발표를 했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의문이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런 걸 몰랐을까요, 교수님? 실제로 이런 식의 카르텔이 있다는 거를 이전서부터 계속 여성 피해자들이나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애사들이 특정 사이트에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그 둘에 뭔가 밀월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사가 이제서야 밝혀진단 말이죠. 네. 예. 결국 이제 그것이 뭐 내사 그 단계에서 이제 혐의가 확정이 되면 수사로 넘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같은 이제 뭐 사회적 관심이 이번 계기로 뭐 증폭이 된 것 같고 예. 뭐 그 전에는 이를테면 뭐 풍문이라든가 뭐 소문 정도에만 이제 그쳤는데 예, 예. 구체적인 뭐 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즉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뭐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예. 우리가 처음에는 디지털 장애사가 이제 등장했을 때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과거의 행적들을 싹 지우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것이 아니고 인적인 그야말로 암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찍고 나서 올리고 그 올린 그 업주가 무엇인가 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이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있었다. 심지어는 이번에 그 발각된 디지털 장의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따로 또 유출본을 갖고 있었대요. 다른 유출본을.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올려서 자기가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너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꼬리를 잡아서 다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된 것만 그냥 처리하고 뭐 어차피 수사를 해봤자 뭐 때려봤자 벌금 밖에 안 나오냐 이런 식의 아니란 그런 의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예. 사건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한계인 거죠. 예. 그 밑에 있는 뿌리, 즉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뭐 부족한 것은 이제 분명히 좀 비난을 받아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형사사법기관이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 예. 즉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적인 그 젠더 감수성의 향상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평상시의 그 교육이라든가 뭐 인식 태도 예. 뭐 이것도 사실 향상되고 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삭제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삭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올린 그 범죄자한테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효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예산을 무려 이제 50억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저 화장실의 그 얘기지만 지금 일단 삭제하는 것 삭제 자체, 부분에 삭제 부분에 그 있어서는 이 최소한 한 600만 원씩은 줘야 되거든요. 예, 디지털 그 장기사에.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작년 1년 정도에 삭제된 건수 자체가 뭐 예. 한 건도 안 된다, 한 건이다, 뭐 이런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치는 그 나름대로 명분과 실제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는 상당한 지금 그 간극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오히려 또 그와 같이 이제 카르텔이 뭐 있는 상태로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이 찍어 넣고 오른 다음에 디지털 장의사의 영업만 이렇게 올리게 되는 예. 이와 같이 이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아이러니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뭐 지금 뭐 경찰청이 50억 투입해가지고 공중화장실 5만여 곳에 몰카 설치 여부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에서 그거 쭉 돌아봤더니 실제로 몰카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그 대상이 그 공중 화장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미행스러운 몰카 이루어지는 것은 또 개인 그렇죠. 업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이제 동의가 전제가 돼야 이렇게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기 동의가 동의가 전제되는 안 하겠죠. 왜 우리 업소에 와서 그거 하려고 하느냐. 뭐 예. 이런 것에 있어서 일단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이외에 예. 그냥 일반적인 몰카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미리 이 장치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탐지한 경우도 뭐 지금 거의 없다라고 이제 하기 예.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변호사님 지금 뭐 계속 득장 대응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말만 화려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인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제도는 사실상 다 마련이 됐다고 해도 제도는 과언이 있다?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수사 단계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전담 부서를 개설을 했고 예. 그 이후에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삭제를 해주겠다. 예. 이미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왜 여전히 피해자들의 신고한 피해 영상은 삭제가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을 불법적으로 올린 업로더와 그것을 방조한 어떤 게시판 관리자들은 왜 처벌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하고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서 예. 그 컨트롤 타워를 주축으로 한 강력한 제도 실행력을 보여줄 때지 예. 지금 와서 또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럴 때는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제도 실행력.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경찰들이 대개 어떤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수위의 그런 몰카 사진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차단도 시키고 그러는 걸 텐데 왜 이와 관련돼 있는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무디고 또 더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찰과 어떤 정부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더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사 현실이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이제 그 서버 자체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경우에 예. 이것을 그걸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예. 더군다나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는 이제 음란물이 하나의 그 산업으로 합법입니다.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이제 공소 양속에 그 반하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만 물론 이제 아동이 이렇게 등장하는 음란물은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사 협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 심지어 국내 회사를 두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텀블러 등에서도 아 이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그렇죠. 자유다. 이러다 예. 보니까 근본적인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을 좀 개정해서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수요층을 확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건 떠나서 이제 몰카라고 하는 것은 몰카라는 이름을 달고 유출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유통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다른 음란물은 그렇다고 치고 아동 뭐 음란물이라든가 몰카 음란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지만 하고 있는 게 걸려도 그냥 바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법제들 보면 예. 그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만 하는 것으로도 즉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도 예. 처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그냥 소지만 하고 구경만 했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이제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그 개정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보는 사람은 지금 법적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예. 것에 대한 좀 개선 같은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는 생각합니다. 사람도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촬영 장비에 대한 규제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실효 대책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자유시장 경제 예. 체제에서 특정한 상품과 기구를 법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적정치 그 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살인 사건의 특정한 가구 도구가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 뭐 농약이라든가 그러면 누가 구입을 했는지에 이런 기록을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초소형 고성능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력 관리를 통해서 아하. 일정한 기록을 하게 된다면 잠재적 범죄자의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역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죠. 아니 뭐 총기 규제 하듯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력 관리만이라도 철저하게 한다면 분명히 뭔가 범죄자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주 변호사님께서 이 몰카 관련 범죄 예방에 관련돼 있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 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거기로 가야 되는 공공 어떤 대중교통 수단 예. 거의 모든 곳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집회 문제처럼 왜 여자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가 이렇게 따져볼 때가 아니라 특정 범죄에 타겟이 되고 노출이 잘 되는 집단이라면 예.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예. 사회 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왜 네가 그런 것들을 갖다 찍게 허락했냐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댓글들만이라도 좀 사라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몰카 범죄의 실효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